아동번호 넘버 127. 아버지는 노동자, 일이 없을 때가 많다.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 한 달 봉급은 50엔이다. 현재 약 2.5평의 작은 공간에 5 식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생활 조건 하에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9개월째 결핵으로 죽었고 다른 아이는 6개월째 이질로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기 넘버 127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때 영양실조 상태로 우리를 찾아왔다. 1920년대 당시 부모들은 제대로 된 수유 방법을 모를 정도로 육아와 위생 등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없거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이의 생존율은 단 10%에 불과했죠. 일제강점기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영아복지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지역의 아이들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대구 경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산병원 제2대 원장 아치볼드 그레이 플래처 그리고 그의 아내 제시 로저스 플래처는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모자 보건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1930년 2월 14일 동산병원 구진료소 건물에 한 복지기관을 설립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대구 경북 최초로 영아복지 개념을 도입한 대구영아보건소입니다. 대구영아보건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사업. 비어있는 구진료소 건물을 개조하여 아기들을 위한 치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개월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기도 했죠. 두 번째 교육사업.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교육을 주 2회 실시했습니다. 강사들은 감염병의 예방책에 대한 설명은 물론 올바른 육아 방법과 영아 간호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자선사업. 대구영아보건소는 그 당시 큰 사회 문제였던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유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젖소를 키우고 있어서 상당한 양의 우유를 확보할 수 있었죠. 또한 선교사들은 영아보건소에 분유를 기증하고 분유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유급식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100% 무료로 운영했다는 점인데요. 영아보건소가 설립된 이래 9년간 총 970명이 등록했고 매주 평균 30명의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영아복지에 또 한 번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죠. 6.25 전쟁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는 무려 20만 명. 당시 대구 주변에 세워진 고아원만 79개가 넘었고 한 고아원에는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월드비전의 회장 피어스 목사입니다. 피어스 목사는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동산병원에 5만 달러라는 거금을 기부했는데요. 동산병원은 이 기부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 전문 병원을 준공합니다. 아동병원은 해외에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전쟁으로 고통받던 어린이들을 전원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하웅 간호선교사, 스트랄렌 간호사, 이정원 간호사가 헌신적으로 일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산병원은 고아원 순회전도대를 조직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구 시내와 인근의 고아원을 순회하면서 전쟁 고아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신생아 치료 거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최근 3년간 미국 시사주간지 선정 월드베스트 소아과 분야의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산병원의 영아치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동산병원의 도움으로 성인이 된 고아들은 훗날 병원을 찾아 감사를 표하거나 다른 불우이웃에게 기금을 전하는 등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남기기도 했죠. 어려운 시절 한 아이에게 주었던 작은 희망. 그 희망은 더 큰 희망이 되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